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죠. 황상민의 그는 왜? 자, 오늘 탐구할 대상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가파르게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정은인데요. 뭐 김정은만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떠받드는 북한 주민들, 이들도 사실 탐구 대상입니다. TV 화면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김정은은 무슨 교주 같고 북한 주민들은 광신도 같아 보이는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번 속 시원히 풀어줄 황상민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 반응이. 그렇나요? 네. 네, 뭐 감사합니다.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인기남이세요. 이제 보니까. 아, 모르셨어요? 꽉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로 20대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30대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교수님, 자평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세대 불문하고요. 음. 저를 보면서 삶의 희망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데요? 저를 보면서 삶의 야, 저 인간도 사는데 내가 왜 또 그렇게 자학모 들어가요? 아니, 교수님이 어때서? 아니 어떻게는요 이렇게 생겼죠. 저렇게 생기고도 살 수 있구나. 저 교수님 이거 되게 네. 결례되는 얘기인 줄 아는데 네. 입이 근질거려서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교수님 지금까지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말씀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그 애니메이션 중에 네. 나라라 호빵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럼요. 그 제가 가가지고 옛날에 제가 저희 집 꼬마가 어릴 때요. 예. 일본에 출장을 간 일인데 예. 저희 집 꼬마가 아빠 일본 가면 꼭 호빵맨을 사다 줘요. 오, 이러는 거예요. 오, 오. 그때 호빵맨 많아. 예.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예. 이제 그 아이들 장난감 파는 데 가가지고 예. 호빵맨 달라고 그랬더니 모르잖아요. 오. 그래서 호빵맨 그러니까 뭐 그게 뭐냐고 묻대요. 일본식 그래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생긴 사람. 아, 손가락으로 이제 예, 교수님 얼굴을 나하고 가리치면서. 비슷한 사람. 그랬더니 의사소통이 예. 되는가요? 예, 그럼요. 이런 거. 앙빵만 이러는 거예요. 진짜 닮았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물을 죽겠네. 깨물어야지. 자, 한번 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말이죠. 예. 김정은을 정말 진심으로 추앙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요.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마치 예. 그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 국민들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진심으로 추앙하고 있습니까? 예.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고 당연히 하죠. 그렇죠. 북한도 예. 진심으로 추앙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예.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럴 거예요. 단지 이야기를 안 할 뿐이죠. 물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차원도 거기에 감정을 듬뿍 담아서 정말 막 열렬히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얼굴이 상기되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 앞에만 서면 예. 감동에 겨워서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요. 네. 그냥 덤덤하게 예. 누군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다르죠. 예. 북한의 경우에 앞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예. 우리는 TV를 통해서 봤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 요즘엔 우리도 9시 뉴스 되면 다시 옛날 땡전 뉴스하고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예, 때는 예. 우아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할 때 그걸 보면서 저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이 나는구나. 예. 이걸 다시 느끼게 되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감동에 젖으면서 그래 그때는 뭔가가 됐지 나도 예.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잘 나갈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걸 보면서 또 채널을 돌리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북한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는 때 우리가 접하는 거는 북한의 선전 그렇죠. 그렇죠. 또는 물론. 북한 예. 방송을 볼 테니까 예, 그렇죠. 아주 일부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맞는 말을 틀린 말을 하겠어요? 완전히 너무 강적을 모셨단 말이야, 이번에. 왜 이러세요? 자, 그러면 북한 지도부는 백두의 혈통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네. 이 백두 혈통, 뭐 DNA가 다른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한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지하고 좋아하는 북한 주민들로. 자, 그러면 이 백두의 혈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그대로 받아들일까? 인간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야, 나이 어린 쟤가 도대체 뭘 한다고 지금 저거 백두 혈통 좋아하네. 네가 뭘 아는데 애비 잘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성을 가진 대한민국에 사는 분의 심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예. 대한민국과는 다른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 다른 사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마치 조선시대와 같아. 그렇죠. 고려시대와 같아. 예. 왕조 체제와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한테 예.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그거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오호. 지적이죠. 그러면 그 임금님입니까 김정은은? 그렇죠. 어린 임금님입니까? 그렇죠. 그 선왕이 이제 그때 그 수령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그렇지. 지도자. 선왕이 붕어하셔서 그럼요. 이른 나이에 이제 그 용상에 오르신 어린 임금님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그런데 이런 나이도 아니죠. 이미 결혼도 했고 하긴 뭐. 자식까지도 낳았다고 하니까 네. 충분히 어른이 됐죠. 음. 그리고 보통 뭐 어른이 됐다는 건 우리가 20세 정도면 이미 어른이 되고도 한 10년은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예. 상당히 김정은에 대해서 유감이 있으신 이 남쪽에 계시는 분들, 특히 남쪽의 지도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 사고고 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죠. 아, 그래요? 근데 자, 그러면 그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유통이 되고 이 지도자의 리더십론도 많이 유통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원래 그러네 이제 또 사회적 논쟁도 벌어지고 거기서 정치적 어떤 호불호도 이제 갈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극도로 통제된 사회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런 성향은 더 강화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상당히 쉬운 거를 어렵게 질문하시네요. 그 질문을 좀 다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러면 북한과 같이 세뇌된 겁니까? 세뇌된 거냐? 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네. 만일 우리가 지도자로 또는 수령으로 모시는 분이 거의 왕과 같은 존재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분이 돌아갔어요. 네. 그럴 때 막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또 지도자로 등극을 했어요. 네. 그럼 내 마음속에는 내가 대를 이어 충성하리라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저 자식은 왜 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지금 왕노릇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겠어. 어느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인간의 행태일까요? 일반화는 못 시키겠고 저를 기준으로 해보면 저는 후자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예,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아마 북한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기본적으로 학교조차 제대로 못 다녔을 거고요. 어떤 누구의 목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네.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뇌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사는 걸 세뇌당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그 자체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 실제로 북한에 사는 것 자체가 자기가 사는 세상이에요. 아. 이 부분을 우리도 사실은 남한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네. 남한이라고 표현하면 또 남쪽 나라 뭐 이거 했다고 또 공격할까 보네. 사실 북한을 이야기할 때 대비해서 남한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네, 네, 네.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예.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믿어요. 제가 이 방송 놓으면서 안 그래도 엉뚱한 인간들한테 자빨 교수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진짜 거의 멘붕 상태에 갔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황상민이 자빨이면 대체 예. 자빨이 아닌 인간 나봐 이러고 싶었어요. 음. 예.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자빨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자빨 우빨 이런 거로 가지고 촌스럽게 인간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정리합니다. 뭐냐면 예, 예.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네. 북한 사회를 떠나서 예. 북한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북한 사회를 떠나서 북한 사회를 보게 되면 아, 그렇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자란 경우에는 예. 북한 사회를 덩질 정도로 북한 사회와 상당히 큰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북한 사회가 그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전부예요. 네. 그리고 그 세상 전부에서 이 가장 숭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 라고 했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가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유신 시대에 말이죠. 네. 유신 시대도 극심한 정보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대통령 하면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막 그 존경하고 숭상하고 했던 것도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그 작동 원리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대답을 하면서도 또 네. 이게 어디 또 터집 잡힐까 생각이 약간은 이게 참 무서운 네. 이 검열이에요. 자기 검열.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게 자기 네. 검열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상이라기보다는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네.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기 검열을 그렇죠. 하도록 그렇죠.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주는 건데 네. 제가 이 자기 검열에 벌써 들어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예. 빨리 여기서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이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일성에 대한 심리. 예. 근데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뭐 북한 사람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이 심리를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조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럴 때는요. 예. 북한을 등지고 남한으로 내려와 사는 탈북자들. 그렇죠. 예. 요즘에는 그걸 이주민이라고 그러나요? 예.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세터민. 세터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네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또 김일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그렇게 연구를 하면 예. 이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네.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예. 그럴 때 재미있는 건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뚜렷이 구분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는 예. 차마 언급하지 못하는 대상. 오. 차마 언급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건 극도의 존경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극도의 공포감 때문입니까? 차마 언급하지 못한. 그렇죠. 차마 언급하지 못할 때는 예. 존경심은 언급해요. 아, 공포감 때문입니까? 약간의 두려운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 뭐 독재 시절 운운하고 유신할 때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유신에 대해서 차마 언급하지는 못했지만은 참 그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걸 꼭 알겠습니다. 말로 해야 되니? 예. 그냥 그렇죠. 다 통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신점심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심리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구국의 화신. 오.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차마 언급하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심리적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두려운 존재다. 다도의 대상이다. 타도. 예. 예.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환경이지 않았는가. 그 환경 속에서 있었던 어떤 존재였을 뿐이다. 그 다음에 그냥 정치적 존재다. 예. 야, 이게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예. 이 각각이 사람들이 특히 이 세터민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각기 다른 단편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한에 내려와서 있으면서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나쁜 이야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해요. 아. 뭐 김정일에 대해서는 반응이 그래 김정일 죽일 놈이야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네. 김일성에 대해서는 어허. 그거는 언급하기 참 힘든데 예. 또는 예. 거기에는 그쪽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죠. 뭐 이렇게 돼요. 어허. 그와 동시에 또 일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구국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남아있어요. 이거는 세터민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아마 남한으로 넘어오기 전에 있는 그분들의 예, 무의식 속에 예.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저는 북한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김일성에 대한 생각은 영원한 아이콘이다.
오. 그 다음에 불사의 영웅이다. 오. 역사적 현실로서 인정해야 되는 인물이다. 예. 그리고 북한 그 자체이다.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 이 현상을 남한에서 네.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심리로 대처를 시키니까요. 거의 똑같아요. 네. 오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유신 독재를 했다. 예. 공포 정치를 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너무나 그러니까 심하게 박해를 했다. 이런 것도 그건 두려운 존재. 두려운 존재. 또는 유신 타도 대상. 그렇죠. 과거에서 그랬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정치적인 그렇죠. 존재였어. 그때의 이렇게 환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정하게 박정희라는 존재 일정하게 어떤 불가피성 내지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어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 박정희라는 존재를 우리는 볼 때는 영원한 아이콘이에요. 조국 예. 근대화의 기수. 예, 그렇죠. 그다음에 불사 영혼. 예. 이미 그분은 가셨으나 그분의 영예를 모시고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과 제2의 유신을 이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명령만 내리소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현실은 인정해야지. 예. 대통령을 우리는 뽑았으니까 대통령이잖아. 아. 그리고 대통령인데 감히 네가 무슨 소리를 거기에 대해 하는가. 예.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이 그런데 어떡해. 예. 대한민국이 그래도 잘 되잖아. 예. 뭐 대한민국이 대통령 혼자서 돼. 그래도 지난번 뭐 MB 대통령도 있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야기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은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김정일이나 김정은한테도 그 동일한 시선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 그 숭배하는 대상의 아들이게 되면 네. 이제는 심리가 또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져요? 가장 김정일에 대해서 대표적인 건 김정일 죽일 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사람들은 대개는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네네. 김정일을 반대하는 것이 당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예. 남한에서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다시 반공투사의 모습을 보이시는 아. 분들이죠. 그러니까 세타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에서 그래서 탈북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심리를 또 쫙 분석하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예. 나오는 게요. 예. 또 일본의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 그게 김정일이 나빴어보다는 그 주위에서 모시는 놈들이 김정일을 보자는 놈들이 김정일을 제대로 모자를 못해서 그런가. 또 그렇게 가요? 그럼요. 오,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가져왔던 생각이 일정하게 아직도 김정일 단계에서 남아있는 거네요, 결국. 그럼요. 예. 아무리 김정일이 통치하는 동안에 북한이 굶어 죽고 경제가 어지럽다더라도 네. 그것은 김정일의 잘못이 아니라 예. 김정일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보다는 대통령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문제야. 그렇죠. 참모들이 제대로 모셨으면 예, 그분이 그렇죠.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아하. 차마 김정일의 존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 왜? 그분은 이 백두 영도자의 화신으로 예. 일부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게 김정은한테까지도 이어지는 겁니까? 그럼요. 아하. 그래서 백두 혈통이군요. 그럼요. 자, 그런데 우리 보도를 보면은 북한 주민들 내에서도 그 VTR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급이 되고 남한 드라마라든지 남한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몰래 숨어서 보고 듣는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자, 만약에 이런 현상, 이런 어떤 그 환경에 노출되고 적응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달라질까요? 모르니까 여쭤보죠. 네, 생각이 달라질 때 예. 생각의 범위는 A부터 Z까지 예. 엄청 다양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가지는 생각은 와 나만 잘 사네. 예. 이 남조선 에미나이들 진짜 이쁘구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남조선으로 가가지고 내가 저 에미나이들하고 같이 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이 북한도 남조선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북한을 지배하는 저 김정은 저를 그냥 엎어버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은 전문가가 없어요. 항상 영화의 한 장면 있잖아요. 전문가는 제가 볼 때는 사기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통은 그 개인적 선택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인적 예. 선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첫 번째. 그렇죠. 예, 다른 남한으로 것은 가고 싶다. 예, 나도 거기서 그런 한번 향유하고 싶다.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진짜 아직 북한에서 안 살아보셨군요. 저거 어떻게 거기서 살아봐요. 예. 못 살았지. 그랬을 때요. 예. 재밌는 건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대비시키면 김종배 씨는 혹시 197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 사셨습니까? 그럼요. 70년대 초반에 월남에서 돌아온 뭐 김상사 이런 노래 들으면서 예. 월남에서 돌아온 분들이 뭔가 잔뜩 가지고 오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럴 때 혹시 시레이션 깡통 같은 거 먹어본 적 저 있습니까? 시레이션에 아주 익숙한 놈입니다. 제가. 그러세요? 그럼요. 그럼 왜냐하면 좀 저희 저 같은 집안인가 보네. 저희 고향 마을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훌륭해요. 그러면 조금 심리적인 분석이 가능한 지금 예, 분입니다. 예, 예. 그 미군 부대의 그 시레이션을 먹으면서 예. 야 미군들 좋겠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거의 그냥 매일 먹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나는 미국을 가서 살아야지 이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생각까지는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 생각까지는 안 했죠. 네. 시레이션이 좋아서 미국 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네, 북한 사람들도 그럴 거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 제가 지금 이게 그 마루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정합니다. 예. 네. 예. 인간의 심리라는 건요. 예. 이 아무리 뭐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심리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한다더라도 예.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2,500년 전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막 감동을 하고 인문학이 뭐 어쩌다 진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그게 예. 인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인간이 속해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때, 예. 그럴 때 그 환경에 반응하는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예. 내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려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체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서구 퇴폐주의 문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데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러니까 살고 있는 북한 사회나 북한 체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요. 문제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예. 단지 다른 것에 대한 동경, 예. 호기심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그러면- 요 근래 뭐, 이 쇼카트, 뭐, 미니스카트, 그걸 다시 단속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짚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그래요? 예. 그걸 했을 때, 그러면 70년대 미니스카트를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네. 그때 유신시대에 독재에 항거하는 그 마음으로 미니스카트를 입었나요? 그건 아닐걸요? 아니죠. 예, 제일 먼저 입은 게 윤복희 씨로 지금 그렇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윤복희 씨가 예, 뭐 이 독재 정권 물러가라 뭐 그거 한다고 뭐 지금 미니스커트 입고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예.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좀 남들한테 더 눈에 띄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가 북한에 유입된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체제나 김정은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이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의식이. 네. 그런데 그거는 아. 있죠. 예.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고 예. 그 세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 예. 마치 또 다른 현실의 삶이 공공하고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가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네.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는 이제 에이씨 뭐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말고 그러면 다른 데 기회를 한번 찾아봐.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도망칠 생각도 하고 남한으로도 혹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마치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민이라도 가볼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번 옮겨볼까 이런 걸로는 가지만 북한 지도부가 문제가 있고 북한 정체가 잘못됐고 이렇게까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또 어떤 현상에서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됐냐면요. 예.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북한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을 혹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을 거라는 네. 생각도 약간 드는데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질 수 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못 살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참 많죠. 그렇죠. 그럴 때 그분들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웬만큼 먹고 살만할 때 그분들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계속 있고 싶을까요? 역 이민이 늘어난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 말은 그분들이 이민 갔을 때는 지긋지긋하고 내가 두 번 다시 거기에 살고 싶지 않아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에서 좀 살만해지면 예. 아, 내가 이 돈 버는 거 예. 가지고 한국 가면 어떨까 아. 이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빌딩도 사고 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 왜? 미국에서 아무리 살아봤자 예. 1.5세 뭐 심지어는 2세가 되더라도 예. 너는 뭔가 이 사회에서 그렇게 비주류다 그래도. 뭐 주류가 되신 분들조차도 뭔가 그렇죠. 내가 이 사회에 살면서 진짜 이 사회가 내 거야 네. 라는 느낌을 조금은 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럴 때 뿌리를 찾아서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이 강물 찾아가는 어허. 그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그와 비슷하게 사실은 세터민들의 심리를 쫙 탐색을 하니까 예. 저는 사실 처음에는 착각을 했어요. 이 세터민들은 여기에 남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북한과 엄청나게 다른 경제적인 사이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북한에 비해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예. 야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는 다 같은 또 한민족의 자손들이니까 얼굴도 비싸 같은 말도 쓰니까 이분들은 여기서 이제 진짜 뿌리를 받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분의 마음속에는 여기서 돈을 벌면 다시 북한으로 가서 내가 그렇죠. 두고 온 가족도 이 있고. 가족이나 친척들을 내가 그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예. 마음에 깔려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예. 너무 놀랐어요. 아. 근데 그게 놀랄 일이 아니라 예. 뭐 미국에 이민 간 사람도 들어오는 그 심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것을 마치 이 부산에서 살다가 광주로 이사가고 광주에 살다가 대구로 이사가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예. 마치 다른 나라로 내가 이주를 하고 아.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가지고 예. 돈 좀 벌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 이 심리와 유사한 현상이 있구나. 예. 라는 걸 알게 됐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을게. 자,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 언론의 표현을 빌면 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속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이래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린 거 성공했다고 연일 보도를 때리고 그렇죠. 북한 주민들에게 네. 그다음에 뭐 핵 보유국이 됐다고 하고 그렇죠. 우리도 우주선 쏘아 올리면 네. 연일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네. 그러니까 북한의 표현을 빌면 남조선 괴뢰 도단과 미제 침략자들에 대해서 계속 성토하면서 공공의 적을 계속 되풀이해서 그렇죠. 만들어내고 만들어야죠. 이것이 결국은 그렇다면 김일성 일가, 네. 김정은까지 내려오는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을 유도하는 데는 중요한 기제로 아주 효과적인 기제로 작동이 됩니까? 그게 이제 충성심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거는 조금 표현이 불명확해요. 그러면 충성심이 아니면 어떤 겁니까? 내부의 결속력.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예, 느끼게 예. 만드는 거죠. 예. 그거를 가장 그리고 딴소리를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하. 예. 예. 진짜 위험한가요? 이런 소리 하면 한 소리 듣죠. 그건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안보에 위협이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지금 저 난리를 가지고 핵 불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김종배 씨 같은 사람이 아니 북한이 무슨 핵을 쓰기는 뭘 써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그래 김종배는 북한과 동조하는가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저도 종북 좌파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딴소리를 못하게 만들고 아. 지배적인 또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예.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예. 몰아볼 때는 예. 이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심지어는 미국도 이 가상의 적을 아주 뚜렷하게 분명히 설정하고 그 적이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특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9.11 사태 일어나고 나서 부시가 얼마나 그렇죠. 그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런 것이 딴소리를 못하게 하고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리더, 네. 리더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아까 충성심을 정확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리더에 대한 복종, 예. 리더에 대한 순종, 예. 그 행동을 유발시키느냐? 아니 당연하죠. 안 그런데요. 소리를 못하면 다 복종하는 거로 믿는 거고 옆에 있는 애가 조용히 하면 나도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그건 인간이죠. 그러면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주어가 북한 주민들이었어요. 네. 주어를 바꿔보죠. 그러면 북한의 그러니까 이래서 군부 수뇌부라든지 당 간부들 네. 이들도 그러면 심리가 비슷할까요? 북한의
군부 수뇌부나 예. 당 간부들은 북한 주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 할까요? 똑같이 먹고 사는 게 힘들까요? 먹고 살만 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어떤 인간 집단이든지 간에 예. 상대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나 잘났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인간들은 예. 자신들이 그걸 유지하려고 그럴까요? 그거를 아, 당연히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렇겠죠. 예. 유지하는 길이 지금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유지되는 길일까요? 유지되는 길이죠, 당연히. 그럼 저한테 질문한 것 자체가 상당히 우문이다. 뭐 그까지는 표현 안 하겠는데 하나만 한 질문을 했다는 거 아시겠죠? 아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네.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군 수뇌부나 당 간부를 제가 이제 특정해서 여쭤봤던 것은 뭐냐면 네. 북한 주민들에 비해서 정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했던 다른 나라나 이런 거고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열려 있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와 비슷한 게 우리 유신 체제나 네. 이전에 과거에 또 마찬가지겠죠. 뭐 미국도 부시 행정부 시절에 9.11 뭐 테러 사태나 네. 또는 이란 침공과 관련해 가지고 예. 다양한 정보들이 있었을 때 예. 그랬을 때 심지어는 이 부시 행정부 시절에 이라크를 침공할 때 뭐 살상 핵무기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지식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라크 침공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나요? 안 했죠. 네.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정보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식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황 교수가 왜 이 욕을 얻어먹는지 알아? 황 교수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옳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야. 아니,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황 교수님을 좋아하는 우리 애청자들 되게 많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그분들은 조용하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를 좋아하는까지도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예. 이른바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우리가 벌써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행동하는 양심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확실히 확인했잖아요. 행동하는 양심은 작살 난다. 차라리 약간 쪽팔리더라도 조용히 있자. 그것이 오래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야. 교수님 외로우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이 맥락을 쭉 보니까. 네, 제가 행동하는 양심도 아니고 저도 쪽팔리게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 주민과 당 간부와 군 수뇌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김정은. 네. 자아도취에 빠지는 겁니까? 그걸 자아도취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너 진짜 잘생겼다. 장동건은 네 앞에 오면 완전히 이주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도 자꾸 장동건 얘기 하시던데요. 그럼 네. 빼세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제가 김정비 씨하고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아무래도 한 교수가 조금 낫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유를 한 이유가 안 아니, 왜 생기잖아요. 그렇게 단정하세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것도. 좀 열받으시네요. 예. 그렇게 예. 비유를 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이게 좀 복잡해져요. 근데 제가 장동을 비유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농담하는구나. 다 알잖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자기 주위에서 늘 자기를 왕자처럼 예. 어릴 때 자라는 동안에는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일본의 무슨 요리사가 뭐 거의 김정은 왕자님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렇죠. 황태자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네. 뭐 60살 70살 먹은 대장 원수들이 다 자기 앞에서 그렇죠. 절절 끼고 아니 그랬을 때 당연하게 의젓하게 왕노릇을 하는 거를 보고 예. 자아도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용어 구사라는 생각을 그럼 어떤 드세요? 용어를 써야 될까요, 그때는? 아니 자기의 신분과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우리 공주님으로 지내시던 분이 예. 이제 여왕으로 등극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시는 걸 딱 보세요. 예. 대통령 원래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었다는 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9시 뉴스를 보면서 그래 저분의 위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동안 저분이 바리공주처럼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하고 결제를 하거나 회의하는 모습을 볼 때 네. 우리 시청자들은 TV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참 어울리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심리적 기제 그런 게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예. 다시 돌아간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미다시를 내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그분을 위한 집이었는데 예. 그 나쁜 놈들이 그동안 쫓아내가지고 예. 집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 그분이 자연스럽게 지내는데 예.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자아도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용어를 잘못 쓰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왕조 체제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는 그거는 약간 깨어있는 인간이죠. 이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편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이제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저작거리의 어떤 민심과 이런 걸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착시에 빠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근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지금 보세요. 예. 이 청와대에서 뭐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 것과 네. 일반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렇죠. 반응하고 예. 상당히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예.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김정은이가 이 북한 주민들이던 당 간부들한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 차이하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 김정일, 아들 김정은 뭐 그러니까 껄핏하면 시찰 나가잖아요. 그렇죠. 현장 시찰. 근데 그 현장 시찰이라는 게 정말 여론과 민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추앙하는 모습을 확인하러 가는 자리. 그렇죠. 어이, 훌륭하세요. 이제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래서 예. 이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던 그 뭐 포대 거기 섬에 딱 갔을 때 그 쪽배 타고 김정은이가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거의 뭐 두만강을 건너서 독립운동을 하는 김정일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네. 그게 50년 전, 100년 전에 어떤 이 왕과 같은 인물, 지도자를 갖다 대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 모습은 우리가 선거할 때 예. 특정한 분이 딱 나서갈 때 구름같이 사람이 몰려가지고 막 악수하고 난리를 치는 그 모습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왕들이 봉건 시대의 왕들이 네. 진짜로 백성들의 그러니까 그 소리에 귀를 열고 선정을 펼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군요. 그럴 때 이상적인 기대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렇네요.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역사책 보면서 이제 간신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꼭. 그럼 저 왕은 바본가 왜 간신한테 휘둘릴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해를 못해서. 근데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되죠. 그리고 실제로는요. 예. 이 왕주위에 있는 인간들은 다 간신이에요. 그리고요. 그래요? 예. 그 사람들 안에 못 낀 사람들, 예. 다 밀려간 사람들이 그 왕과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이야기할 때 간신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하지. 예. 그렇죠. 그냥 간신은 자기를 간신이라고 절대 생각 안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 주위에 있을 때 예. 이 간신배들이 무리들이 왕의 뭐 총기를 흐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자기가 밀려나가지고 기왕을 가 있을 때 왕이시여 간신배들을 멀리 하소서 그런 글을 써요. 언제 때 그 글을 써요 주로? 밀렸을 때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지가 왕에서 멀어졌다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간신과 충신의 차이도 결과가 결국은 얘기해 주는 거네요. 과정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시네요. 예. 마지막에 그렇게 멋있게 정리를 하네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항상 결과로 가지고 예. 이 많은 인간들이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아.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이제 역사가 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얘기, 그러니까 재밌게 잘 풀,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교수님.
저한테 반문은 조금만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제 밑바닥이 너무 드러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아주 잘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더듬했는데 예. 끝부분 정리하시는 거에서 예. 놀라운 순발력이 나오는데 저 감탄했어요. 학습 효과가 좀 있죠? 아, 그럼요. 학습 여기- 효과 수행이 아니라 학습을 아주 잘하시는 분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끝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털남이 여러분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facebook.com 들어가셔서 이털남, ETULNAM, ETULNAM 이렇게 치시면 저희 페이스북입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친구 많이 맺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충고와 격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